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1차 의료에서 우울증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상진료지침에서 우울증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1차 의료용 우울증 권고 요약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임상진료지침위원으로 만성 콩팥병 지침 작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차 의료용 우울증 권고 요약본 중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선별과 진단에서 가장 간단한 스크리닝 툴은 PHQ-2입니다. PHQ-2 설문은 두 가지 문항으로 우울증을 선별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다 보면 나 우울해요 라고 말씀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대부분 기운이 없거나 잠이 안 오거나 의욕이 떨어지거나 몸 여기저기에 아프거나 통증이 있는 것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우울증이 있는지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PHQ 설문을 응용해서 하시면 제일 좋고요. 문항 1을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은 자주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는 느낌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본인이 우울하다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거나 당신은 우울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바로 말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우울하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기분이 처지거나 의욕이 떨어진다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은 자주 일상적인 활동에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중요한데요. 즉 흥미나 의욕 감소도 우울증의 중요한 증상입니다. 이 두 가지 문항에서 예라고 대답하시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PHQ-9입니다. PHQ-9은 9가지 문항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일 또는 여가 활동을 하는데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함,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음, 잠이 들거나 잠을 자는 것이 어려움,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음, 입맛이 없거나 과식을 함, 자신을 부정적으로 봄,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할 정도로 너무 느리게 움직이거나 말을 함,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함. 이런 질문들에서 몇 가지 정도 그렇다고 대답하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울증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우울 장애가 의심이 될 때는 DSM-5 기준에 따라서 주요 우울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주요 우울 장애 DSM-5 진단 기준을 보면 다음의 증상 가운데 5가지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진행되며 증상 중에 적어도 하나는 우울 기분이거나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어야 합니다.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 또는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이 저하됨, 체중의 감소나 증가,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 수면,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운동 초조나 지연, 거의 매일 나타나는 피로나 활력의 상실,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우유부단함,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주요 우울 장애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증이 의심되는 환자를 만났을 때 제일 첫 단계로 중요한 것은 자살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실 1차 의료에서 우울감을 가지고 또는 만성 통증 때문에 진료를 받으시다가 우울증이 의심되는 환자분 중에 일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뢰를 한 뒤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기다리는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하고 만약 이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구체적인 자살 사고, 자살 행동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도록 예약을 잡아주거나 극단적으로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거의 준비 단계,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면 응급실에서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예약이 잡힌 상태에서 진료를 기다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자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비약물요법에서 생활습관 개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고강도 신체활동이나 근력운동이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꼭 하루 두세 번 햇볕을 쐬고 바깥에 나가고 무슨 활동이나 행동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환자 교육도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약물 치료에 대한 환자 교육이 중요합니다.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약물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약간 민감해진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SSRI, SNRI 같은 항우울제를 복용하게 되시면 처음에 속이 메스껍거나 조금 잠이 안 오거나 어지럽거나 하는 이런 부작용들을 좀 더 크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느낄 때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약을 안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약을 처방할 때는 꼭 약물의 흔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고 약을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증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증량하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부작용이 사라지거나 적응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항우울제를 사용 후 약 2달 정도나 3달 정도 뒤면은 증상이 좋아지는 걸 느끼는데요. 그때 바로 약물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처음부터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2주 후부터 증상의 호전이 나타날 수 있으나 완전 관해 및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증상의 호전이 있다 해도 약물을 임의로 감량해서는 안 되며 의사 지시대로 복용해야 된다. 조기에 항우울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재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약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등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이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나중에 적응이 되실 거고 이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한 짧게는 2주, 길게는 2달까지 걸릴 수 있는데 6개월에서 1년 기간, 1년 이상 꾸준하게 드셔야 완치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및 가족에게 해야 될 교육은 우울증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다. 네, 이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팔이 부러졌을 때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팔 부러진 거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우울증은 의학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치료에서 호전이 가능하고 치료의 목표는 완전하게 증상이 없어지는 관해고 재발 방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재발의 조기 징후가 있을 때 즉시 진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교육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로서 제일 흔히 사용되는 것은 SSRI, SNRI인데 극단적으로 단 하나의 약물만 기억하셔야 된다면 에스시탈로프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SSRI, SNRI, TCA 등 여러 가지 항우울제를 대상으로 약물들의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한 시스테마틱 리뷰, 메타아나리시스 연구 결과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결과는 약물의 부작용과 약물의 효과를 고려했을 때 1차 약은 에스시탈로프람이다 라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를 고려하신다면 복잡하게 판단하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에스시탈로프람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스시탈로프람을 처음에는 저용량 사용해서 단계적으로 용량을 증량하면 되는데 처음 일반적으로는 5mg 저용량에서 시작하면 되고 단계적으로 증량하는 거 하면 되고요. 만약 에스시탈로프람 5mg도 부작용의 우려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 환자들, 예를 들면 체구가 작으시거나 좀 노인이시거나 부작용에 민감하신 분 같으면 2.5mg 저용량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2차 항우울제로는 TCA, 아미트리틸린, 노트리틸 같은 TCA나 티아넵틴 등이 있습니다.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중에 퀘티아핀, 아리피프라졸은 초기 약물 치료에 반응이 부족한 경우 추가하는 약제로 사용할 수 있고 흔히 사용됩니다. 1차, 2차 약물 치료에 반응이 부족하면 리튬, 갑상선 호르몬, 정신자극 등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추적 관찰은 약물 복용 후 증상의 호전은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2주 이상 약을 먹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한두 달 이상 먹어봐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지 예상이 된다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 반응과 관해를 위해서는 더 긴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시작하거나 변경 후에는 관해가 될 때까지 최소 한 달 이내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좋고 약물의 효과와 함께 수능도 부작용에 대한 평가를 꼭 해야 되겠고 적절한 치료 반응을 보인 경우에는 최소 1년 가까이 약물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우울제 복용 후 대부분의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지만 부작용이 호전이 없으면 약물 교체나 감량 후 중단을 고려하면 됩니다. 흔한 항우울제 부작용으로는 에스시탈로프람에서는 불안초조, 소화기능장애, 불면, 진정졸음, 성기능장애, 체중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플록세틴, 파록텍스틴 같은 SSRI들은 공통적으로 불안초조, 소화기능장애, 불면, 진정졸음, 성기능장애, 체중 증가 같은 부작용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SNRI로 사용되는 벤나박신도 불안초조, 소화기능장애, 불면, 진정졸음, 성기능장애, 체중 증가 같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약제들이기 때문에 세로토닌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약제를 과용량 복용했을 때 경련성 복통이 생길 수가 있고 SSRI와 TCA를 같이 복용하거나 아니면 세로토너직한 약제들을 같이 복용할 경우에는 불안, 초조, 설사, 떨림, 빈맥, 발한, 고열, 저혈압 같은 세로토닌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약제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고 제일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세로토닌 증후군의 복합 약제로는 트라마돌이 있습니다. 트라마돌은 울트라셋 같이 복합제로 사용되는 진통 약물들이 많은데요. 트라마돌은 결국 세로토닌 리셉터에도 잔혹하는 세로토너직 약제입니다. 그래서 SSRI나 SNRI를 사용할 때 트라마돌 단독제제나 아니면 트라마돌과 아스타미노펜 복합제제 같은 울트라셋 같은 약제들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세로토닌 증후군의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TCA나 마오 이니비터 등도 이렇게 세로토닌 증후군의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약제를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SSRI, SNRI 등은 약효는 대동소이한 편이기 때문에 결국 부작용을 고려해서 약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SRI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기능 장애나 졸리움, 진정작용 등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되고 우려가 되는 상황이면 부프로피온이 1차 약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증가가 문제가 될 때에는 플록세틴이 1차 약으로 사용될 수 있고 플록세틴은 비만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고 불리미아, 폭식증에도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화장애 불면이 주된 부작용일 경우에는 멀타자핀이 사용될 수가 있고 오신구토가 주된 부작용일 때도 멀타자핀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항콜린성 부작용이 주된 부작용일 때는 에스시탈로프람이 1차 약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을 고려한 항우울제 선택에서 환자분이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나 저혈압이나 뇌전증이나 심장부정맥 등의 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에스시탈로프람이 안정성에서 그래도 제일 상당한 안정성을 갖고 있는 약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살 사고 증가가 있을 때는 멀타자핀이나 부프로피온 등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세로토닌 증후군의 우려가 있을 때도 부프로피온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존 신체 질환을 고려한 항우울제 선택에서는 당뇨, 갑상선, 간질환, 신장질환 같은 이런 대부분의 내과적 질환에서는 에스시탈로프람이 1차 약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 서트랄린이 또 2차 약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울증은 1차 의료에서 매우 흔히 만나는 환자군입니다. 환자분들, 1차 의료에서 만나는 우울증 환자분들은 대부분 우울증이 주소가 아니라 기운 없음, 불면, 여러 가지 근골격계 통증 같은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은 우울증이 의심될 경우에는 꼭 PHQ-2 절문을 하셔서 우울증을 잘 선별하시면 좋겠고 자주 기분이 처지거나 일상적인 활동이나 흥미에 즐거움이 떨어지거나 의욕이 떨어졌는지 물어보시고 거기에 하나라도 예라고 한다면 그 다음 우울증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문이나 조사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약물 치료로는 제일 흔히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에스시탈로프람입니다. 에스시탈로프람은 5ml 또는 2.5ml 조용량으로 사용하고 단계적으로 증량하면 되는데 처음 우선적으로 환자분에게 설명해야 될 내용은 위장장애 그리고 불면 같은 이런 부작용들이 처음에는 나타날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적응이 되고 약효가 나타나는데 2주에서 길게는 2달까지 시간이 걸리고 약효가 나타난 뒤로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치료를 해야 재발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가 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들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과에 관계없이 환자분 중에 우울증이 의심되는 분들은 잘 평가하고 관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